대학 졸업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 전공대로 저널리즘 분야에 취업할 생각을 하니 도무지 내키지 않았던 거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졸업을 고작 2주 앞둔 시점에 돌연 짐을 싸서 할리우드로 향했습니다. 딱히 배우가 되고 싶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꼭 배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무언가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종종 자동차 극장에 가곤 했었는데 차 후드에 앉아서 팝콘 한 통을 옆구리에 끼고 주변의 풀벌레 소리를 배경으로 스크린 속으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그를 설레게 했죠. 미국 중부의 작은 타운에서 자랐는데 주변에는 들과 호수뿐이라 꽤나 지루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볼 때면 갈 수 없는 곳들과 겪어보지 못한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었고 모두가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자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작은 방을 구한 브래드 피트는 영화계의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치킨집 인형탈부터 해서 가구점 배달부 그리고 스트립쇼 걸들의 운전기사로도 생활비를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와 함께 일하던 스트리퍼가 배우의 꿈을 가지고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렇게 해서 학원을 소개받았는데 이때 이 학원 원장이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1타 강사 로이 런던이었죠. 배우 출신이지만 오히려 연기 지도자로 더 명성을 떨친 인물로서 그의 제자로는 샤론 스톤, 패트릭 스웨이지, 미셸 파이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훗날 각종 시상식을 휩쓸 때 수상소감에서 빠지지 않았을 정도로 많은 유명 배우들에게 영향을 미친 은사님인 셈이죠. 브래드 피트 역시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로이 런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밑에서 3년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 엑스트라와 단역을 오가며 무명 시절을 보내다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낸 작품은 1991년작 델마 앤 루이스였습니다. 30대를 막 앞두고 있던 시절에 브래드 피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자유분방한 카우보이 역할로 나왔죠. 이 역할을 맡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지나 데이비스 덕분이었습니다. 지나 데이비스는 조연들을 뽑는 오디션에서 대본 리딩을 함께 해주는 역할로 참여했는데 오디션을 치르던 도중 브래드 피트에게 홀딱 반해 대본 리딩을 하는 도중 자꾸 대사가 꼬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오디션이 다 끝나고 감독은 그녀에게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주저없이 그 핸섬한 금발 청년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대 시절의 브래드 피트는 무명에 가까웠지만 눈부신 외모와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로 촬영만 나갔다 하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일화가 바로 전설의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과 관련된 일화이죠. 브래드 피트가 20대 때 만났던 여자 중에는 시트콤을 촬영하다 알게 된 마이크 타이슨의 전 부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은 가끔씩 부인의 집을 찾아가곤 했었는데 하루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집 앞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집으로 향해 오는 부인의 차가 보였는데 옆에는 브래드 피트가 타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혼주를 내주지 못했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The handsome Brad Pitt. I was just emotionally comatose because I went from a hard stallion to a wet noodle and it just totally overwhelmed me, you know? 마이크 타이슨은 훗날 이 에피소드를 각색해 스탠딩 코미디를 펼치기도 했는데 엄청난 입담으로 좌족을 폭소케 했죠. When he gets out the car and he sees my black ass, you should have saw his face. Shit, Mike Tyson, fuck, Mike. Don't hit my face, please. Don't fucking do that. 이 시기에 브래드 피트는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연애만 한 것은 아니었죠. 배우로서도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의 대표작이 바로 1992년작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더불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으로 90년대 명작 영화라면 빠지지 않는 작품이죠.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의 배역 역시 특이하게 따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플라이 낚시를 하는 낚시꾼 형제인데 그는 이 영화의 오디션 소식을 듣고 배역을 따내기도 전부터 플라이 낚시 레슨을 받으며 이 배역을 꼭 따내고 말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디션 당일에도 자신은 플라이 낚시를 최근에 배웠다며 리얼한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필했고 배역을 확정짓기도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높게 산 감독은 브래드 피트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먹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90년대 명작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30대가 된 브래드 피트는 슬슬 주연급 배우로 부상하는데요. 오히려 커리어가 탄탄해지던 이 시기에 그는 한 영화를 찍으며 배우를 그만두고 싶다는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1994년작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인데요. 촬영 때마다 노란색 렌즈를 꼈어야 했는데 뻑뻑한 데다가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매일 몇 시간을 있다 보니 연기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이런 촬영을 수개월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라서 거의 모든 촬영이 야간에 이루어졌는데 외딴 타지에서 6개월이나 계속된 밤낮이 바뀐 생활에 암울한 감정은
감정은 더욱더 증폭되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쌓이는 일을 억지로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고 말이죠. 그는 중도에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 영화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게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는 못하겠다며 이쯤에서 그만둘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았죠. 이때 제작자는 호탕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위약금 450억만 내면 됩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 순간 모든 걱정거리와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만두겠다는 선택지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고 인내심을 가지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심기일전을 한 그는 이듬해 물이 오른 연기력과 함께 어마어마한 명작 영화를 남기는데요. 바로 1995년작 세븐입니다. 당시 엄청난 충격을 안겼던 반전 스릴러 영화로서 90년대 느와르 영화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명작입니다. 시종일관 침울하고 암울한 분위기의 도시를 배경으로 연쇄살인마를 쫓는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 캐릭터 설정에도 브래드 피트는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끔찍한 패션 센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며 해괴망측한 디자인의 넥타이들을 구해왔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가 흥행에 대박이 나자 오히려 이 디자인의 넥타이는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영화를 찍다가 브래드 피트는 팔에 힘줄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오히려 캐릭터 설정에 이용해 범인을 쫓다가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대본을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습격을 당해도 반격하기 힘든 취약해 보이는 캐릭터가 되어 영화 후반부가 될수록 더욱더 위태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 영화의 부인 역으로 출연한 기네스 펠트로와는 이번 촬영을 계기로 관계가 깊어져 애인 사이가 되는데요. 3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훗날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범죄자 하비 와인스타인에 관한 일화이지요.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인 그는 권력을 남용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냈는데 워낙 영화계의 큰손이라 2017년에 스캔들이 터져 구속될 때까지는 아무도 맞서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서는 당시 브래드 피트의 여자친구였던 기네스 펠트로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같이 마사지를 받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들은 브래드 피트는 바로 하비 와인스타인을 찾아가 노발대발하며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후 기네스 펠트로가 직접 밝히면서 공개가 되었는데 당시 대중의 반응이 정말 핫했죠. 정말 멋진 남자친구였다는 반응과 함께 그동안 브래드 피트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지 못했던 것이 하비 와인스타인의 보복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반응들도 쏟아졌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하비 와인스타인이 구속된 후 2020년이 되어서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배우로서 생애 첫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었죠. 브래드 피트 인생에 있어서 1999년을 빼놓을 수 없죠. 새천년이 다가오던 그 해에는 전설적인 영화들이 속속들이 개봉하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의 대표 로맨틱 코미디인 노팅힐, 그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아메리칸 뷰티, 키아누 리브스 전설의 시작을 알린 매트릭스, 그리고 반전 영화의 대명사 식스센스 등이 있죠. 바로 이 시기에 브래드 피트의 대표작 또한 개봉하는데요. 바로 파이트 클럽입니다. IMDb 사이트 기준 역대 최고의 영화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포레스트 검프와 인셉션보다도 높은 순위이죠. 브래드 피트의 출연작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싸워봐야 너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사상으로 만든 일종의 싸움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종일관 철학적인 대사들과 장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파이트 클럽을 창설하며 열거하는 규칙이 참 인상적인데 이 규칙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The first rule of Fight Club is you do not talk about Fight Club. The second rule of Fight Club is you do not talk about Fight Club. 이 영화가 개봉된 지 무려 20년이 지난 2020년 한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자신은 이제 너무 늙었다며 파이트 클럽의 첫 번째 규칙도 더 이상 기억을 못한다고 드립을 쳐 좌중을 폭소케 하기도 했습니다. Nights like these that tell me I'm old. I no longer remember the first rule of Fight Club. 이 파이트 클럽은 여러모로 그에게 각별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를 위해서 그가 벌였던 놀랄만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앞니가 부러진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실제로 치과를 찾아가 멀쩡한 앞니를 부러뜨린 다음 촬영에 임하기도 했고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연기를 해 여러 리얼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죠. 에드워드 노튼에게 펀치를 맞는 장면도 실제로 있는 힘껏 때려달라고 부탁해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장면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노튼은 뺨을 칠 생각이었으나 귀를 맞히게 되는데요. 이때 즉석해서 대사를 바꿔 연기를 이어갔고 이 장면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최종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Fucker! You hit me in the ear! Well, Jesus, I'm sorry. Ow! Christ!
by the ear, man. 본격적인 무비스타로 거듭난 이 시기에 브래드 피트는 사랑 또한 쟁취합니다. 바로 미국의 국민 시트콤 프렌즈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제니퍼 애니스톤과의 만남이죠. 이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매니저였습니다. 이 둘의 매니저들은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두 배우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첫 데이트 때부터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낀 이 둘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말리부 해변가에서 열린 이 성대한 결혼식은 5만 송이의 장미와 튤립, 랍스타가 나오는 식사, 그리고 13분간 펼쳐진 불꽃놀이 등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인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꽤 오랫동안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브래드 피트는 프렌즈의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었죠. 이때 그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앙숙관계의 캐릭터로 출연해 프렌즈 팬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프렌즈는 10년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2004년에 종영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향후 행보를 묻는 인터뷰에서 제니퍼 애니스톤은 이제는 슬슬 아이를 가질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하며 이 둘은 계속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시기에 브래드 피트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였죠. 이 둘은 당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촬영 중이었는데 매일매일을 찰싹 달라붙어 촬영을 하며 서로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이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날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래드 피트에게 푹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겠지라는 식으로 부인하려 했지만 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결국에는 촬영이 끝나갈 때쯤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피트 역시 먼 훗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개봉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까지의 출연작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안젤리나 졸리와 사랑에 빠졌었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주저없이 꼽았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2005년 제니퍼 애니스톤과 브래드 피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입양된 자녀 셋과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셋, 이렇게 총 6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10년간 연애와 동거를 했습니다. 결혼까지는 무려 10년이나 걸렸는데 그 이유는 안젤리나 졸리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를 만나기 전 2번의 불행한 이혼을 겪었던 그녀는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피트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결국 2014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아이들이 직접 그려준 그림이 담겨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와인 농장에서 가족들끼리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불행한 예감은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결혼 이후 이 둘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브래드 피트의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그날도 브래드 피트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술을 끊으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상황이 점점 과열되자 둘 사이를 말리려 첫째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때 브래드 피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달려들었는데 이 모습을 본 안젤리나 졸리는 이혼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결혼 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삐거덕거렸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그런지 브래드 피트는 이후에도 함께 영화를 찍은 배우들과 루머가 끊이지 않았죠. 가장 크게 보도되었던 연문설 상대는 영화 얼라이드를 찍으며 만난 마리온 꼬띠아르입니다. 루머가 확산되자 그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며 직접 해명글을 쓰기도 했었죠.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자 안젤리나 졸리는 그녀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함께 영화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둘은 영화 촬영을 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을 때 촬영을 통해 대화와 교감을 더 나누다 보면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이 영화는 2015년작 바이 더 씨라는 영화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로 이 영화에서도 둘은 부부 사이로 나옵니다. 흥행에는 참패했지만 개봉되었을 당시 이 둘이 주연을 맡았다는 것에 나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실제 이들의 부부 생활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영화는 권태기가 온 한 부부의 이야기로 브래드 피트가 맡은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며 안젤리나 졸리가 맡은 캐릭터는 불임으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영화 촬영을 앞두고 유방절제술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화해를 하고 희망찬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들의 실제 인생은 영화와는 달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자 브래드 피트는 큰 충격에 빠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술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그는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 이후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지금에서야 현실 도피였던 것을 깨닫는다라고 지난 시절을 후회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도 1년 반 동안 빠지지 않고 나갔으며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동료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나서는 이에 대해 농담을 하는 여유도 생겼는데요.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로 나무조연상을 타자 수상소감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셀프 디스를 하기도 했었죠. To be honest, it was a difficult part. A guy who gets high, takes his shirt off, and doesn't get on with his wife. It's a big stretch. It's big.
Listen. 가장 최근에는 29살 연하의 독일인 모델과 열애설이 있었는데 3개월을 만나고 결별했습니다. 1993년생인 이 상대 모델은 41살 차이의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의 연애 파트너를 인정해주는 열린 결혼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사업가인 남편은 아내가 브래드 피트와 사귄다는 소식에도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15분이란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이번 달에 퇴사했습니다. 전업으로 유튜브 하기로 했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